러시아 당국은 도스토예프스키를 포함한 19세기 러시아의 지식인 그룹인 페트라셰프스키 서클을 1849년 러시아 전복 혐의로 기소한다. 페트라셰프스키 서클은 차르 니콜라스 1세의 독재적 통치를 비판하고 러시아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옹호한 진보적 사상가의 모임이다. 페트라셰프스키 모임의 회원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페트로파블롭스크 요새에 투옥된다. 도스토예스키는 총사령을 선고받지만 마지막 순간의 감형으로 목숨을 구한다. 1854년 시베리아 옴스크에서 4년간의 중노동형이 끝나지만 5년 동안 군인으로 시베리아에 남는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카자흐스탄의 세미팔라틴스크시로 이송된다. 세미팔라틴스크에서의 생활 또한 기후, 고립, 제한된 자원으로 혹독한 시간을 보낸다. 유형 생활을 하며 지낸 시간들은 인간 조건에 대한 깊은 개인적 경험과 통찰력을 제공한다. 건강이 악화되자 39세의 도스토예프스키는 1859년 군복무에서 풀려난다. 바투가 세운 킵차크 칸국의 타타르 몽골인들은 슬라브인들을 300년 이상 통치한 바 있다. 농노로 전락하여 잔인하고 혹독한 보복을 당하자 슬라브인들의 정서에 타타르적 야만성이 깊이 스며든다. 모스크바 대공국의 이반 3세가 1480년 킵차크 칸국에서 독립을 쟁취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타타르의 잔혹성은 러시아인의 DNA에 각인된다. 타타르적 전제성은 비잔틴 제국의 정교의 문화를 수용하여 로마 제국의 수장으로 부상하려는 러시아인의 우아한 정서와 맞물린다. 로마 제국의 계승자가 되려 한 야심과 타타르적 전제성은 러시아인의 빛과 어둠이다. 이 러시아인의 빛과 어둠은 러시아의 문학적 전통 속에서 중심에 자리한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지독하게 음울한 타타르적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친다. 타타르적 어둠 속에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사색을 시도하며 신의 의지와 인간의 구원이라는 주제에 대해 치열한 탐사에 나선다. 시베리아를 벗어날 기회를 얻은 도스토예프스키는 1862년 처음으로 서유럽을 여행하며 쾰른, 베를린, 드레스덴, 비스바덴, 벨기에, 파리, 이탈리아를 방문한다. 북부 이탈리아 여행에 대한 자신의 인상을 에세이 여름 인상에 대한 겨울 노트에 남긴다. 유럽 사회에 대한 그의 여행과 관찰은 후기 소설의 깊이와 복잡성에 기여한다.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온 도스토예프스키는 1864년 지하로부터의 노트의 출판으로 소외된 개인의 심리를 실존적으로 다가선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죄와 벌의 출간에 이어 도박꾼, 백치 등의 생산적 작품을 쏟아낸다. 죄와 벌은 19세기 중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배경으로 극심한 빈곤 속에서 깊은 소외감과 씨름하는 가난한 학생 로디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리코프의 삶을 따라간다. 라스콜리코프의 내면의 혼란과 정신적 고통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의미를 고심하는 서사의 중심이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순결과 자기 희생의 상징인 소니아라는 캐릭터를 통해 타타르적 어둠 속에서 구원의 손을 내민다.